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 가득한 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정원의 해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원을 6년째 가꾸면서 무성해지다 보니까 정원에 이런저런 곤충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물을 기르면서 그 뒤를 따라서 이어들어오는 곤충들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원 속에서 나름 논일고 있는 작은 벌레들도 자연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풍경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방제를 하거나 소독을 하는 일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6년 동안 정원을 가꾸면서 이 벌레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약을 쳐야겠구나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스타와 셀릭스 나무, 장미, 그리고 큰꽁의 비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고작 6년의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그냥 어떤 가드너의 경험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드닝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감당하기 힘들었던 벌레는 이 셀릭스 나무에서 관찰을 했어요. 이 셀릭스 나무의 잎 테두리를 일제히 갉아먹고 들어가는 벌레였는데요. 이 나무에 생긴 그 애벌레들이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나무의 한쪽 면을 다 먹어버릴 정도로 왕성한 식욕과 개체수를 가진 벌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약을 쓰기 시작했죠. 근데 신기하게 제가 장미를 정원에 좀 늦게 들였거든요. 장미를 들이면서 그 벌레들이 주로 장미를 가격하기 시작했고 셀릭스 나무에는 이제 대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미를 보러 갈게요. 보통은 장미잎이 이렇게 무성하거든요. 이렇게 무성하다가 갑자기 잎사귀가 없어지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긴 벌레들이 지금 이미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지금 요 잎 끝에 애벌레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큰 녀석들이고요. 정말 작을 때는 깨알 만한 애들이 잎사귀 테두리에 막 수십 마리가 쫙 붙어서 중앙으로 갉아먹고 들어가거든요. 저 벌레의 이름은 장미 등의 잎벌 애벌레라고 합니다. 1년에 몇 차례 발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등의 잎벌이 요 줄기에다가 알을 낳은 흔적이거든요. 여기에서 부화해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잎을 다 갉아먹어요. 이게 어느 정도만 먹으면 실은 제가 벌레를 잡지는 않아요. 그냥 생태계의 일부라고 인정하고 같이 가는 편인데 이거를 그냥 두면 이 장미 한쪽 면을 정말 다 갉아먹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갉아먹혀 있고 이 아래쪽에 배설물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1년에 한 2, 3회 발생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봄에도 한번 방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괜찮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또 있네요. 이렇게 보면 잎사귀가 있다가 쫙 없어지는 곳이 있고 그 아래에 보면 배설물들이 있고요. 여기 지금 벌레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많이 컸어요, 이 녀석들이 지금. 처음에는 얘네들한테 약을 치기 싫어가지고 요 잎사귀 있는 데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정원 밖으로 빼고 그랬는데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쓰게 됐습니다. 여기도 있고 조 안에 벌레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미에 나타나고요. 장미에 나타난 뒤로는 셀릭스는 이제 조금 안전해요. 셀릭스한테까지 가진 않더라고요. 장미에 뭐 이런저런 병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둡니다. 실은 그 진딧물 나타나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진딧물 나타나고 조금 있으면은 무당벌레들이 출현을 하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면 말끔하게 다 진딧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미 방제에 유일하게 신경 쓰는 거는 요 장미 등의 잎벌, 애벌레가 나타났을 때 약을 씁니다. 그리고 정원 3년 차쯤 되었을 때 아스타에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마 때 발견을 하게 됐었는데 장마 때 아스타 잎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반점 같은 게 잎에 보이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잎에 반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떤 한 특정한 잎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스타의 잎 전체에 이런 무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장마하고 겹쳐서 그랬는지 하부가 쫙 썩어서 올라오면서 그해 제가 아스타 꽃을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병충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여지없이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심히 보니까 요 잎사귀 반점이 있는 그 주변에 요런 식의 벌레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녀석이 국화방패벌레라는 곤충인데요. 지금 제가 이 아스타에 봄에 방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마리밖에 안 보이는 상태인데 제가 첫 해에는 실은 이 벌레들이 잎사귀 전체, 잎사귀마다마다 다 있었기 때문에 잎사귀인가 싶을 정도로 아스타 전체에 번져 있었습니다. 요 벌레들은 요 잎사귀 흡집을 하면서 엽록소를 파괴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분비물이 그을음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식물이 조금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 벌레의 개체가 좀 적당하고 식물이 이제 꽃을 피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그냥 두겠는데 요 국화방패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두게 되면 전체에 쫙 번지면서 꽃을 못 볼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어쩔 수 없이 방제를 하게 됐어요. 얘네들도 1년에 몇 차례 발생을 해요. 주로 이제 장마 때 저런 잎사귀에 무늬가 생기면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 이전 훨씬 5월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정원의 아스타에 잎사귀에 이런 식으로 반점 무늬가 있다 그러면 잎사귀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방패벌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특징이 잎사귀를 건드리거나 그러면 밑으로 똑 떨어져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잡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큰꽝의 비름입니다. 큰꽝의 비름, 오텀조이, 오텀파이어를 정원에서 키우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육이 종류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안 줘도 되고 딱히 큰 손이 가지 않는 초아 중에 하나인데요. 방앗개비 엄청 큰 애가 있네요. 가을에 분홍색에서 그리고 붉은색의 뭉게뭉게한 꽃을 피워주는 식물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꽃망울들이 다 생겨 있어요. 이제 가을 풍경이 막 기대가 되죠. 얘네들한테 회양목 명나방 애벌레라는 벌레가 생기는데요. 얘네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면 이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큰꽁의 비름인데 다른 애를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아까하고 다르죠. 맨 위에 꽃망울이 맺혀 있어야 될 부위가 하나도 없어요. 몇 주 전에 여기에 이제 명나방, 회양목 명나방 애벌레들이 생겨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이제 급히 방제를 해서 그 애벌레들은 없는데 이미 이제 꽃망울이 손상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얘네는 꽃이 좀 늦게 피거나 못 피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벌레를 저는 요 큰꽁애비름 키우던 첫 해부터 겪었는데요. 주로 여름에 장마 무렵에 얘네들 사이에 거미줄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리고 거미줄 아래에 크고 작은 애벌레들이 꼬물꼬물 있는데 걔네들이 요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약을 쓰기 싫으니까 손으로 그 부위만 이렇게 훑어가지고 버리고 했었는데 또 생기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식물 전체가 거의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당연히 꽃은 못 봤고요. 식물이 거의 뿌리만 살아있다시피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도 또 큰꽁애비름, 얘는 오텀 파이어인데 지금 얘만 가격을 당했거든요. 벌레들한테. 그 이유가 요 뒤에 우단동자들이 봄에 있었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무성하고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그 우단동자 꽃무리가 요 녀석 위를 딱 덮쳐서 지붕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람도 맞고 햇볕도 맞는 상태였었고 얘는 우단동자 아래에 깔려 있었는데 그 아래가 아마 벌레들이 은신하기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요 개체만 벌레들한테 많이 먹혔습니다. 제가 이 정원을 꾸리면서 이 정원에 건강한 생태계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땅속에는 지렁이와 여러 가지 소독물, 그리고 좋은 미생물, 그리고 땅 위에도 꽃들 사이에도 꽃들을 수분하는 벌과 나비, 여러 가지 곤충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꿈꿨었는데요. 그런 바람 때문에 실은 앞서 말씀드린 벌레들에게 방제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좀 많이 망설였었거든요. 근데 이 개체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꽃들을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가격하고 결국에는 꽃을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쓰자라는 나름의 규칙, 원칙 같은 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살충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텃밭에서 쓰기 위해서 구입한 유기농 살충제였고요. 당시에 제가 텃밭을 하는데 벼룩잎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열무와 물을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마을에서 유기농 농사 짓는 분이 소개를 해주신 살충제를 한 통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정원에다가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 살충제는 제가 그 영상 아래쪽에 링크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먹는 작물에 쓰는 살충제니까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조금 덜 유해하지 않을까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근데 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살충제나 살균제도 다 유의미하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꽃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소극적으로 약을 쓰고 있어요. 벌레들이 좀 많아졌거나 할 때 딱 그 특정 식물한테만 약을 쓰고요. 그리고 분무를 할 때 이게 너무 많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 아래에 있는 곤충들이 죽거나 하지 않도록 그 잎사귀 부위에만 치는 방식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망설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원에서 살충제를 쓰는 것을 장려하는 영상이 될까봐 조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처럼 이런
벌레들 때문에 꽃을 못 보고 고민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았고, 그리고 그 벌레들의 정체도 궁금하시고, 대응 방법도 궁금하시고, 적당한 약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저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놓아 봤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약을 안 쳐도 되는 균형 잡힌 건강한 생태계가 아직은 제 정원에 안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올 여름에 폭염 때문에 물 주는 게 너무 힘드시죠? 저도 그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멀칭을 좀 했어요. 완겨로 멀칭을 했고요. 땅을 저는 요 정원에서 나온 부산물들로 계속해서 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렇게 맨흙이 드러나 보이는 곳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이 되니까 분해가 왕성하게 돼서 살짝살짝 흙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완겨를 좀 깔았습니다. 땅이 좀 덜 마를까 싶어서, 그리고 온도가 빨리 올라가지 않을 걸 기대하면서 멀칭을 해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데드 헤딩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원에 있는 꽃들이 이제 최대한 꽃을 좀 많이 피워줬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식으로 꼬리풀도 이렇게 꽃이 다 피어 올라간 애들은 잘라주고 있고요. 다알리아도 열심히 잘라주고요. 그리고 수군 코스모스들 이런 꽃이 진 아이들은 열심히 잘라주고 있습니다.